있어. 근데 인터세븐스를 그냥 원래 생각했던 PPF를 했었어요. 만약 여기서 good, and I'm sure you will be leading the game 상당 7번에 점수하는 기회는 저희들이 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제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그 요통을 일으킬 수 있는 하부 흉추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은 질환군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군을 의심하고 있어야 우리가 이제 백페인이 왔을 때 이런 환자들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후 관절에서 생길 수 있는 소라콜 럼버 정셔널 신드롬과 그다음에 소라식 디스크 허니에이션, 그다음에 OLF, 로어 소라식의 컴프레션 프랙처 등이 이제 흉추의 질환이 있는데도 요통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군에 해당됩니다. 먼저 TL 정셔널 신드롬, 그 메인 신드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메인이라는 로버트 메인이 처음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메인 파셋이라든지 아니면 소아콜 럼바 정셔널 신드롬, 클리니얼 러브 엔트러먼 신드롬 등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뭐 이 가장 큰 요인은 우리가 이제 몸을 회전시킬 때 소라식 스파인은 이제 관상면으로 관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테이션이 비교적 용이하게 일어나는데 반하여 럼바에서는 이게 세지탈리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장벽과 같은 역할을 하게 돼서 로테이션을 제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12번 그 흉추 입장에서 본다면 위에까지는 로테이션이 잘 되다가 L1 부위에서의 이 장벽이 있기 때문에 로테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바로 이 주위에 있는 이 파셋 조인트 이 주위에 신경이라든지 이런 파셋 조인트의 압박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파셋 조인트의 오리엔테이션 때문에 발생하는 그 트랜지셔널 스트레스가 이 관절에 작용하게 돼서 그 주위에 있는 신경 12번, 1번 신경 등의 자극이 진행되게 됩니다. 크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앞쪽, 옆쪽, 뒤쪽으로 신경 분포에 따라서 증상들이 발현하게 되는데요. 먼저 앞쪽으로 오면은 사타구니를 통해서 앞쪽 그 생식기 주위까지, 그다음에 내장 주위까지 통증이 발현되고요. 옆쪽으로는 이제 고관절 바깥쪽으로 빠지는 증상이 발현되고 뒤쪽으로는 이제 백페인이 발생하게 되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보통 이제 럼버 플렉서스는 이제 위에 4개의 신경, 그다음에 12번 신경이 합쳐져서 이루어지는데요. 그 여러 가지 갈래 중에서 12번과 1번이 관여하는 것은 일리오 하이포게스트릭, 그다음에 일리오 인귀날, 제니토 페모랄 등이 관여하게 되겠죠. 그 각각의 신경은 예전에 한번 발표했는데요. 먼저 이제 일리오 하이포게스트릭 보시면은 레터럴 큐타니어스 브랜치 이쪽 부위의 신경과 그다음에 안테리어 큐타니스 브랜치, 즉 리가멘트 바로 위쪽에 분지하게 되고요. 일리오 인귀널 러브 자체는 그 안쪽에 이제 스크로톰 바깥쪽까지 분포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제 제니토 페모랄은 두 갈래로 나뉘는데요. 페모랄 브랜치와 제니탈 브랜치가 관여돼서 그 이 아래쪽 부위로 관여가 돼서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부위에 그 메인 신드롬이 발생했을 경우 통증이 발생하게 되죠. 앞쪽, 옆쪽, 뒤쪽에서 얼핏 보면은 만약 이 부위가 아팠을 때 이거를 의심을 해야 놓치지 않습니다. 진단 방법은 먼저 이제 그 부위에서의 어떤 텐더니스를 느낀다든지 아니면 스킨 롤링을 했을 때 이런 그 통각 과민이 발생한다든지 그다음에 TL 정션을 우리가 압박했을 때 통증이 발생하게 되면 의심할 수 있고요. 대개의 방사학적 검사에서는 큰 그 어떤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는 않습니다. 제일 확실한 방법은 TL 그 파스 조인트에 대한 파스 블록을 시행해서 진단적 치료를 해서 이게 증상의 변화가 있는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게 어떤 증상 변화가 있다면은 이제 그걸 의심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 다양한 물리치료라든지 일단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뭐 이러한 그잘 치료되는 로백 페인이 있을 경우 TL 정션 신드롬을 의심을 해보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 하기 전에 이제 몇 가지 스파이널 코드의 패스웨이, 센서리 패스웨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포스terior 칼럼 미디얼 렘니스커스와 스피노살라믹, 뭐 스피노세리벨라 뭐 여러 가지 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PCML 같은 경우는 프로프리오셉션이라든지 바이브레이션에 이제 주로 관여되고 신호가 DRG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면 바로 뒤쪽으로 올라가게 되죠. 두 번째 스피노살라믹 트랙은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통증이 전달되는 기전 중에 하나인데요. 들어오면 반대쪽 넘어가면서 레터럴 스피노살라믹 트랙과 안테리어 스피노살라믹 트랙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레터럴 스피노살라믹 트랙 뭐 페인 템퍼러처를 전달하고요. 안테리어는 이제 우리가 티클 이치, 뭐 크루드 터치 등을 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이제 중요하게 되겠죠. 세 번째 스피노세리벨라 트랙은 같은 쪽 또는 반대쪽으로 넘어오면서 어떤 균형 감각의 신호를 전달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스파인 코드를 잘라봤을 때 이제 뒤쪽에 PCML, 그다음에 옆쪽에 스피노세리벨라 아니면은 스피노살라믹 트랙이 지나가게 되는데 이러한 눌리는 위치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신경 자극이 발생하게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스파이널 코드와 버테벌 바디의 그 성장 차이로 인해서 위치가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흉추 10번, 11, 12번의 척추 바디 뒤에는 요추 1, 2, 3, 4, 5번이 네, 신경들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이제 증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이제 말초신경이 있는 L2 이하에서 심한 디스크가 터졌을 때는 이제 카우다 EQ나 그다음에 코누스 메두라리스가 있는 부위에서 주로 이제 12번 10 L1 주위 코누스 메두라리스가 있는 부위에 질환이 생겼을 경우는 어퍼모터 뉴런이나 로우모터 뉴런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코누스 메두라리 신드롬이 있고요. 한 가지 특이한 거는 그 위쪽에 코누스 메두라리스 바로 위쪽을 우리가 보통 이제 에피코누스라는 부위라고 불리는데요. 그래서 이제 흉추 레벨에서는 보통 한 11번, 12번 부위에 해당됩니다. 이 부위에 어떤 질환이 발생했을 경우는 마치 이제 허리에 병이 있는 것처럼 아니면 이제 백페인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증가하게 되죠. 예를 들면 이제 이 옆에 그림을 보시면은 실제 해부학에서 보시면은 바로 이 부위에 해당되는 경우고요. 그 부위가 바로 럼바 신경들이 지나가는 바로 그 통로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소아식 디스크 허니션 자체는 그렇게 흔하진 않죠. 왜냐하면 뭐 리케이지에서 이런 모션이 제한되기 때문에 목이라든지 허리에 비해서 발생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이런 빈도도 낮기 때문에 증상도 애매해서 이제 놓치기가 쉬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특징적으로는 보통 이제 T8번 이하, 제일 많은 것은 흉추 11번과 12번 사이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증상 등을 나타낼 수 있죠. 신경관 내에서 발생했을 경우는 마이오패치까지 나올 수 있고요. 신경 구멍 쪽으로 빠졌을 때 경우는 어떤 우리가 밴드-라이크한 리즌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다른데 마치 이제 뭐 심장이 아프다든지 아래쪽에서는 배가 아프다든지 이런 다른 그 약간 비특이적인 증상들도 같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분은 이제 우측 골반 허벅지 앞쪽이 아프다, 사타구니 앞이 무거운 듯 하다 검사를 했더니 흉추 8번, 9번에 디스크가 발견이 되었고요. 실제 허리에서는 특별한 병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시티가이드 치료를 해서 증상이 호전되셨던 분이고요. 자, 네 번째로 이제 소라식 OLF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것은 이제 그렇게 흔한 병은 아니지만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진단을 하기가 어려운 질환군의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를 조사해 봤더니 되게 백페인에 한 2,000명 정도를 조사했더니 한 16.9% 정도가 이러한 소라식 OLF가 이제 존재하는 걸로 발견됐고요. 특히 이 소라식 OLF는 바로 10번, 11번 주위에서 이제 가장 많이 빈도수가 발생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트랜지션 포인트라 그래서 11번, 12번의 립케이지에 이제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모션이 좀 더 자유롭게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위, 모션이 많은 데에서 OLF가 좀 더 쉽게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쪽 부위가 아까 말씀드린 럼바 L1, 2, 3, 4, 5가 지나가는 그 통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미믹한 증상을 혼동시킬 수가 있는 문제죠.
이러한 디제너시 하이퍼 모빌리티에서 이제 오게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콜라겐 하이퍼플라이제가 발생하면서 칼슘이 데포짓 되면서 이러한 OLF가 발생하게 되고요. 또 메카니컬 스트레스 자체가 이러한 것들을 좀 더 가속화시키게 됩니다. 재환자에서 우연히 이제 발견한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두 부위가 다 같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카피해 왔는데, 그럼 과연 이제 럼바 OLF와 소라식 OLF의 차이가 무엇이냐? 자, 이 럼바 OLF를 보시면은 파셋 조인트에 이제 어떤 리가멘트 플라브 하이퍼트로피가 온다 할지라도 이 신경들이 자유롭게 도망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경학적 증상을 일으키기가 쉽지는 않죠. 물론 이제 파셋 증상을 충분히 일으킬 수는 있지만 반면 소라식에서는 스파이널 코드가 하나의 어떤 메스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로 지나가는 여러 가지 루트렛들이 이 사이, OLF 사이에서 낑기게 됨으로써 이러한 임상적 증상들이 발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낑긴 위치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증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죠. 먼저 이제 아래 허리라든지 그다음에 로우 백페인이라든지 이런 액시얼 페인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루트가 빠져나가는 그 신경 구멍에서 빠졌으면은 이제 레디큘라 소라식 페인.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아주 심하게 눌렸을 경우는 마이올로패시 페인.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특정 부위, 도잘 루트 갱글린이 들어온 부위에서 눌렸다면 이걸로 인한 레디큘라 럼버 페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XR 소라식 페인, 백페인 등이 이제 당연히 뒤쪽에서 눌렀을 경우는 발생할 수 있는 기전이고요. 네, 제일 아프셨던데 한번 가르쳐 보실까요? 이거 이제 로어 소라식 페인. 한 5년 정도 있었고요. 좀 불편하셨고요. 네, 5년 정도 여기서 여러 군데서 다른 데서도 치료를 많이 치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받으셨다고 그러셨고. 예, 네, 병원에 가서 무슨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았는데 네네. 신경 나가겠습니다. 디스크 이제 주로 이제 아래쪽 위주로 수십 차례 이제 허리를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해봤더니 T 흉추 9번 10번에 OLF가 발견되었고요. 이제 그쪽에 대한 치료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분 다음 날 치료 받고 난 다음 흉추 9번 10번에 대한 치료를 시행을 하였고요. 아주 편해졌네요. 너무 편해졌어요. 거의 뭐 다 나았다고 볼 정도로. 거의 5년 동안 치료받은 것 중에 제일 편하신가요? 네, 지금 맞습니다. 거의 한 5년 정도에서 치료했는데 이 정도까지 좋아진 적은 없었다고 한 그러셨고요. 번도 없었습니다. 네. 네네. 그다음에 이제 옆쪽 구멍으로 빠졌을 경우는 신경학적으로 이제 그 어떤 레디큘라 소라식 페인인데 밴드-라이크하게 오면서 옆구리 쪽 아니면 허리 아래쪽으로 이렇게 퍼진 듯한 통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앞뒤로 꽉 눌렸을 경우는 당연히 이제 마이오로패시한 다양한 증상들이 발현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OLF가 그쪽 그 뒤쪽에서 눌렀을 경우 특정 부위를 눌렀을 경우는 마치 이제 허리병처럼 백페인이라든지 레디큘러 페인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일으키는 요인은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 트랜지셔널 포인트가 돼서 그 럼바 신경과 같이 겹치는 부위에 바로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소라식 OLF의 특징이 바로 이제 다리 레디큘러 페인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 항상 이제 요 위쪽 최소 한 10번, 11, 12번까지는 늘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위에 따라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고요. 3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전에 마지막 이분도 이제 치료하고. 흉추 12번 OLF인데 네. 그동안 3년 됐네요. 거의 좀 치료받은 한 3년 정도 네. 아주 잘 편하게 지내셨고, 지내셨던 최근에 분으로 마찬가지로 그 라이트 인규널 페인인데도 불구하고 증상은 이제 병명은 T11, 12번에서 오리진한 그러한 통증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치료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소라콜 럼바 정션과 정션 신드롬과 그다음에 TOLF를 어떻게 이제 구별을 해야 되느냐 임상적으로. 자, 이분도 한번 보시죠. 그쪽으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증상은 그렇죠. 그 네. TL 정신할 신드롬과 거의 똑같은 증상을 호소하십니다. 근데 이제 개인 병원에서는 이제 아래 허리에 대해서 이제 한 10번 이상 계속 주사 치료를 받았고 주사 치료도 오래 가지 않는 특징을 하고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이제 TL 정신할 신드롬이죠. 하여튼 이제 검사를 해봤는데 4, 5번에 이제 초기 디스크와 11, 12번에 이제 OLF가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미 수도 없이 많이 치료를 받았고요. 여기에 대한 치료를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서 아래쪽 치료했을 때보다 이번에 등 쪽 했을 때가 훨씬 편하세요?
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증상이 왔을 때 과연 이거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그럼 이거를 이제 TL 정션 신드롬으로 봐야 되는가? 이러한 의문들이 있습니다. 검사가 이제 명확하지 않을 때는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증상으로 봤을 때. 먼저 이제 파셋 조인트만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사실 이제 TL 정션 신드롬이 퓨어하게 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패스 메커니즘을 보면은 파셋뿐만 아니라 그 안쪽 위쪽에 있는 이러한 그 리가멘트 플라보미아 하이퍼트로피라든지 안쪽에 디스크 문제들이 대개는 동반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것만 해서는 그렇게 증상 호전이 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죠. 그래서 보통 추천은 이제 에피듀랄까지 이제 들어가는 그 TFEB를 하게 되는 것을 이제 권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그냥 에피듀랄로 가는 게 낫느냐 아니면 포라미널로 가는 게 낫느냐의 선택인데요. 이 소라식이 만약에 병변이 있을 경우 자극적으로 코드를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소라식이나 서비컬은 에피듀랄보다는 루트 블록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좀 더 안전하게 접근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또 뭐 일으킬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질환들, 당연히 소라식 컴프레션 프랙처가 당연히 백페인을 일으키고요. 이제 모노페디큘러 어프로치를 통해서 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시간 관계상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